보시면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행성들. 일단 태양계가 뭐라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애들을 다 통틀어서 태양계인 거야. 그래서 뭐 복습 겸 얘기하자면 중심에 태양이 있는 거고, 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라는 애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성은 아니지만 일정한 거리에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을 뭐 소행성 또는 이제 뭐 외소행성이라는 것도 있어. 요건 이제 좀 이따 차이점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의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하면 굉장히 납작하게 타원 형태로 또 태양을 도는 애가 있어. 얼음과 뭐 먼지 같은 걸로 이루어진, 거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꼬리로 이루어진 해성. 일단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통틀어서 태양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서윤이하고 예원이는 오늘 왔으니까 준원이하고 하윤이는 아마 여기까지 했던 걸로 선생님이 들었고, 그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얘기,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8개 행성이 있습니다. 8개, 그지? 8개. 자, 쭉 써보면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쓸게. 태양에 가까운 순서. 제일 가까운 애가 수성, 그지? 금성, 그리고 지구, 화성, 목성, 뭐 토성, 천왕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렇게 8개가 있지, 그지? 8개 행성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둘로 나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화성까지는 지구랑 좀 특징이 비슷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형 행성 이렇게 불러.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또 얘네들끼리는 또 목성이, 그러니까 성질이 또 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크게 제일 크냐면 목성이 제일 커. 그러니까 얘네 4놈을 묶어가지고 목성형 행성 이렇게 해. 그럼 장담하건대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 비교하는 거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그지? 한 문제, 많이도 안 나오겠지. 한 문제 나오겠지만 행성이 뭐 이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비교. 그지? 자,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써서 일단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특징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하자 이거야. 자, 일단 그 행성을 이루는 성분, 구성 성분. 자, 얘네들은 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지구형 행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암석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태양하고 또 성분이 비슷해. 근데 태양의 주성분이 뭔지 아니? 수소하고 헬륨이거든. 얘네들도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기체 행성이야, 기체.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뭐 미국의 그 유명한 사업가이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있죠. 스페이스 X라는 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화성에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막 화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탐사선이나 로켓을 타고 가면 착륙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착륙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대기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성분. 자, 좀 이따 나오겠다만 일단 수성은 대기가 없어. 자, 금성은 대부분이 이산화탄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성분이 뭐지? 질소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화성도 이산화탄소야. 그러니까 따지면 대기 성분이 되게 무거운 기체야. 근데 얘네들은 행성 자체도 수소하고 헬륨이다만 그 행성의 대기도 수소하고 헬륨이야. 자, 이렇게 써서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수소고 헬륨이야.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이라는 성분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구형 행성하고 비교하자면 좀 가벼운 기체들. 지구형 행성은 조금 무거운 기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행성들은 이제 위성이라는 걸 거느리고 있잖아. 그럼 그 위성수,
봐. 수성은 위성이 없어요. 크기가 그냥 거의 달만 하기 때문에 되게 작기 때문에 없고, 금성도 없어. 지구는 한 개가 있지. 그게 누구야? 달이야, 달. 그지? 지구의 위성은. 화성은 두 개가 있습니다. 포보스, 데이모스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성수가 한두 개야, 한두 개. 없거나 한두 개니까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목성형 행성들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 중력이 큰 거야. 중력이 크면은 옆에 있는 돌멩이나 딱 붙잡아. 너 가지 마! 빙글빙글 도는 거야. 위성수가 개 많어. 개 많어. 얘만 해도 한 100몇 개 돼. 얘도 한 60 몇 개 돼요. 그지? 뭐, 그래도 교과서에는 그냥 많다라고만 나오지, 뭐 그 정확한 개수는 안 나온다. 되게 많어. 그 다음에,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행성 주변에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고리 같은 게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고리로 유명하지, 고리. 근데 얘네들은 하나같이 고리가 없어요. 고리 없어. 얘네 다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토성이다만 나머지 행성들도 다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든 행성들은 자전을 합니다. 자전.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해. 그럼 그 자전하는 속도. 원래 이 앞쪽에 썼어야 되는데. 자, 돌덩어리가 도는 거하고 기체가 도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 당연히 기체가 도는 게 빠르겠지. 당연히 자전 속도가 빠른 거야. 목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한 바퀴 도는데 6시간밖에 안 걸려. 약 6시간. 그러니까 니네 목성에 가면 하루가 얼마야? 6시간. 자, 금성은 한 바퀴 도는데 243일이 걸려. 지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금성에 가면 지구에서 1년이 거기서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따지면. 되게 느려. 예, 느리다. 그 다음에 얘들아,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 적은 거야, 긴 거야? 적은 거지. 그러니까 자전주기라고 하는데 자전주기는 속도가 빠르니까 짧은 거야. 근데 얘는 자전주기가 긴 거지. 지구는 하루가 걸리는 거고 금성은 243일 걸린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전은 어떨까? 다 공전하거든. 자, 지구에서 태양에서 점점점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애들은 태양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도는 거잖아. 공전하는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케플러 법칙이라는 걸 배워. 근데 얘네들은 느려. 굉장히 태양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전 속도가 빠르니까 공전 주기는 어때? 짧지. 얼마 안 걸리는 거야.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얼마 걸리는 거야? 1년밖에 안 걸리는 거야. 1년밖에. 그죠? 그게 긴 거 같지만 되게 짧은 거야. 해왕성은 이 태양 주변 한 바퀴 도는데 100년 넘게 걸립니다. 100년 넘게 걸리고 굉장히 긴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얘네는 암석이고 기체잖아. 그리고 이제 그 성분들이 되게 무거운 원소, 얘는 가벼운 원소야. 그러다 보니까 밀도를 또 물어볼 수도 있어. 밀도.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적 크기하고 질량이 되게 작어. 여기다 지금 적지는 않지만 지구형 행성들은 크기와 질량이 되게 작고 얘네들은 크기와 질량이 큰데, 게다가 얘네들은 크기가 작으면서 또 무거운 원소로 돼 있다 보니까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목성형 행성 밀도가 작아. 좀 이따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지만 얘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야. 0.7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는 불가능하지만 얘를 쫙 축소시켜갖고 지구에 갖고서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 뜬다고. 둥둥 뜬단 말이야.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 질량은 쓰진 않았다만 뭐 얘는 크기와 질량 굉장히 작고 얘는 크기와 질량이 굉장히 크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거기 책에도 그래프가 있지만 봐. 가로축, 세로축에 이제 이 여기 써져 있는 이걸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량들을 써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크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도 뭐 이렇게 써져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래프에서 봐봐. 지구형 행성은 크기는 어떻다 그랬지? 작고요. 근데 밀도는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구형 행성인 거야.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어떻다고? 크기는 오지게 크고요. 밀도는 작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목성형 행성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꼭 이거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로축하고 세로축에는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게 써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가 이제 A, B로 이렇게 나와. 그럼 A에 해당되는 게 지구형 행성인지 목성형 행성인지 B에 해당되는 게 지구형 행성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크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을 하고 걔네들의 특징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된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져서 물어볼 수도 있더라. 알겠니?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프 하나 놓고 여기 A에 해당되는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행성들 하나하나의 대표적인 특징들만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는 건 너희가 책에 있는 거 보고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지? 여기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냥 통째로 외워도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여기 지구형하고 목성형 비교한 거는 책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좀 지워볼게. 각각의 행성들의 특징들, 대표적인 특징들 얘기하고 자 넘어갑시다. 그지? 한 놈씩 얘기할게. 자, 일단 수성. 자,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이야. 그럼 수성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얘가 대기가 없어. 그럼 누구도 대기가 없냐? 달도 대기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 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대로 누구한테 나타난다? 수성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달과 마찬가지로 대기와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 있잖아. 그거 잘 기억해둬야 된다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굉장히 많더라. 그지? 만약에 내가 수성에 간다면 어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클 것이다. 수성에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검게 보일 것이다. 이거 달하고 똑같아요. 대기하고 물이 없고요. 당연히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뭐도 없다. 위성도 없어. 위성도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골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크기가 달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지? 일단 수성에서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구는 생략할 거야. 뭐 지구는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자, 금성의 경우에는 특히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대기가 있어. 대기가 있는데 자, 이 대기가 성분이 아까 이산화탄소로 이제 두꺼운 이산화탄소야.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거야. 양도 되게 많은 거지. 자, 그러니까 일단 대기가 되게 두껍다 보니까 가면 기압이 되게 높아. 지구에서 기압을 몇 기압이라 그래? 1기압이야. 근데 금성에 가면 그게 95기압이야. 거의 100배 정도 돼. 게다가 그 주성분이 이산화탄소이다 보니까 꼭 요 말. 온실 효과가 되게 많이 나타나. 요것 때문에 뭐가 많이 나타난다고? 온실 효과가 무지하게 나타나. 자, 그래서 준호나 이거 써놔야 돼. 그러지 말고. 자, 봐봐.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깝잖아. 그러면 태양에 가까워서 뜨거울 거 아니야. 근데 금성이 더 뜨거워. 표면 온도가. 왜?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표면 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알겠니? 누구보다 높다고? 수성보다 높다고. 금성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주성분이 누구다? 이산화탄소고요. 그게 매우 두꺼워서 기압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무지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표면 온도가 뭐 70도? 뭐 거의 이상. 수성보다 굉장히 높다. 수성보다도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 자, 화성. 자, 선생님 요거까지만 빠르게 정리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화성에서 특징. 자, 일단 화성의 크기는 작아. 뭐 지구 한 절반 정도 밖에는 안 되고요. 얘도 대기가 있긴 있어. 자, 근데 얘는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잖아. 얘는 희박한 이산화탄소야. 그러니까 대기가 되게 얇은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희박하니까 온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봐. 요 이산화탄소가 지구로 따지면 남극하고 북극에 얼어 있어. 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얼음하고, 니네 이산화탄소가 얼은 게 뭐지? 준호야? 이산화탄소가 얼어 있는 게 뭐야? 그렇지. 남극과 북극에 해당되는 지점에 이 드라이 아이스 형태 극관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극관.
화성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극관. 자, 그런데 또 이 화성의 표면을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 물이 흐른 흔적이 있어. 물이 흐른.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물이 흐른 흔적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면이 굉장히 붉은 빛을 띈다. 붉은 빛을 띠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 가면 겁나게 큰 화산이 하나가 있어. 올림푸스 화산이라는 게 있어. 올림푸스 화산. 그지? 올림푸스 화산. 그래서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반경 5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고요.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한 3개 정도 쌓아놓은 정도의 높이라고 해. 올림푸스 화산이 있고 요런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성도 지구처럼 약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뭐가 나는 계절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니네 지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극관이 여름에는 좀 녹아서 크기가 작아져. 겨울에는 추우니까 얼어붙어서 크기가 어떻게 돼?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극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하는데 위성이 2개나 있어.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하는 위성을 2개 가지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으로 갈게요. 목성. 자, 목성은 일단 크기로 따지면 넘버 1. 태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행성들 중에 가장 큰 행성이고, 기체 행성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 얘는 특징이 뭐냐면 봐봐. 니네 목성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항상 목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로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나. 줄무늬. 이게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나지? 자, 이거 왜 나타나느냐? 선생님 아까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들이 일렬로 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줄무늬는 굉장히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그 대기들이 이렇게 이제 일렬로 쭉 줄 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성을 보면 마치 눈깔처럼, 눈깔이라는 표현이 좀 미안해. 눈처럼 붉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약간 보이는 게 있어. 자,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대적반 또는 대적점 이렇게 불러. 자, 갈릴레이가 발견했거든요. 갈릴레이가. 자,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목성의 대기가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야. 뭐 현재 이게 한 3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요 대적점은 그 목성의 대기가 뭐 하는 거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다.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적점이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위성이 겁나 많아.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가장 큰 위성 4개를 갈릴레이 위성이라 그래. 그래서 가니메데, 칼리스토, 에우로파, 이오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래서 그 이름까지는 다 못 외우더라도 갈릴레이 위성이란 말 나오면 그건 목성인 거야. 목성. 알겠니? 그 위성 중에 크기가 가장 큰 4개의 위성을 뭐라고 한다고? 갈릴레이 위성 이렇게 얘기해. 뭐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사실 비운의 위성이야. 가니메데라고 하는 애가 수성보다 커. 크기는 수성보다 큰데 그 옆에 너무 큰 목성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붙들려갖고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대부분의 목성 사진을 보면 잘 안 나타나지만 고리가 있어요. 고리. 얘는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고리를 가지고 있어. 준호가 이거 잘 적어놔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성. 이제 토성. 너무 적으니까 여기도 좀 옮겨서 그릴까? 이렇게. 자, 토성. 크기로는 두 번째 커. 두 번째 큰 행성이고요. 자, 얘도 봐봐. 똑같이 기체 행성이니까 니네 거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토성도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나. 원인은 동일한 거야. 근데 얘는 자, 내가 좀 극대화시켜서 그렸어. 어때? 되게 납작해요. 편평도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 이 행성 자체가 굉장히 납작하다고. 편평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자, 얘 뭘로 유명하지? 뚜렷한 고리로 유명하죠. 그지? 뚜렷한 고리로 유명하다. 얘들아, 편평도가 크다라는 게 뭐라고? 되게 행성이 납작한 거야. 납작한 거. 왜?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 그래서 편평도가 크고요. 뚜렷한 고리로 유명하다. 뚜렷한 고리로 유명하고요. 이제 자, 이 고리라고 하는 건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행성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야. 이제 뚜렷한 고리로 유명하고, 자, 얘도 아까 목성하고 비슷하게 줄무늬 같은 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위성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 밀도가 어떻다고? 목성형 행성들이 밀도가 다 작은데 얘 특히 물보다 밀도 작아. 물보다 밀도가 작고요. 그지? 물보다 작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위성 되게 많고요. 그지? 위성 되게 많고요. 이렇게 됩니다. 골이 있고, 그지? 토성 얘기 나오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천왕성. 자, 크기로는 이제 의미가 별로, 뭐 세 번째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천왕성하고 해왕성하고 크기가 비슷해. 나머지 특징도 얘네랑 비슷해. 자, 얘도 기체 행성이야. 근데 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행성이 약간 무슨 빛을 띄어? 청록색을 띠거든? 청록색. 자, 얘가 행성이 약간 청록색을 띠게 보여.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얘네가 다 대기 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인데, 얘는 이게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대기 성분 중에 메테인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어. 요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약간 청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청록색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뭐 마찬가지로 나머지 비슷해. 뭐 위성 되게 많고요. 얘도 20개가 넘고요. 위성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리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천왕성에서 기억해야 될 것도 요게 있다. 자, 요거. 천왕성의 자전축은 공전축과 나란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자, 얘들아,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 옆에서 본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요게 공전축인 거야. 이렇게 돈단 말이야. 맞지? 그때 지구의 자전축은 요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렇게 자전을 하면서 요렇게 돈단 말이야. 근데 천왕성은 요게 예를 들어 이제 쭉 이게 천왕성이 있다 그러면 요게 공전축이잖아. 근데 자전축도 거의 이렇게 누워 있다시피 한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전축하고 공전축이 서로 나란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이렇게 돈다고. 그지? 그래서 자전축과 공전축이 나란하다. 이렇게. 자전하는 방향이니까 지구랑 조금은 다른 거지. 우리 보통 지구가 서해서동으로 자전한다라고 얘기할 때 얘는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자전하는 셈인 거지, 따지면.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해왕성이라는 애 나와. 해왕성. 해왕성. 자, 크기 천왕성하고 비슷하고요. 그죠? 크기는 뭐 비슷해. 자, 얘 마찬가지로 거기 니네 무슨 색으로 돼 있니? 약간 푸른색을 띠게 돼 있지? 맞아? 얘 푸른색으로 보이지? 자, 그 이유가 이거랑 똑같아. 얘랑 뭐하고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아, 요거. 마찬가지로 대기에 메테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약간 푸른색을 띠게 보여.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사진에 안 나타나 있지만 얘네 다 이거 고리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다 고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희미하지만 고리를 가지고 있어. 고리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왕성에서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봐봐. 목성과 비슷하게 여기에 약간 이렇게, 이거는 대흑점이라고 표현돼. 대흑점. 대흑점 또는 대흑반. 요게 관찰이 돼. 이거 왜 생긴 걸까? 얘네 대기 성분 다 비슷하다며. 자전속도 빠르다며. 여기 봐봐. 아까 대적점은 왜 그랬다 그랬지? 소용돌이 친다며. 이것도 대기가 소용돌이 치는 거야. 다만 얘 너무 멀어. 해왕성이 너무 머니까 그게 되게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게 대흑점이야. 알겠네? 이 대흑점도 목성의 대적반과 마찬가지로 뭐다? 대기가 소용돌이 치는 거다. 대기가 소용돌이 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위성은 한 10개 정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10개. 위성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에 그려놨지만 희미하지만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특징만 지금 빠르게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 참고해서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야 얘들아 여기 지금 수성을 지웠다만 수성부터 여기 토성까지는 니네가 밤에 나가면 어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한다고?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천왕성부터는 어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왜? 너무 멀어서.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지만 볼 수 있다?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천왕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니? 망원경을 이용해서 발견한 첫 번째 행성이 바로 뭐야? 천왕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얘부터는 망원경을 사용해야지만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행성 살펴봐. 행성하고 위성 다 살펴본 거다. 그 다음에 소행성하고 외성은 간단하니까 요거는 간단하니까 금세 정리할 수 있어. 자, 이거 지워볼게. 자, 소행성 뭘 기억해야 돼? 자, 행성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작은 행성이잖아. 근데 일단 얘는 모양이 되게 불규칙합니다. 모양이 되게 불규칙하고요. 야, 왜 모양이 불규칙할까? 얘들아, 봐봐. 얘네들의 행성들은 어쨌든 되게 구에 가깝잖아. 중력이 크면 막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구야. 근데 얘네들은 모양이 불규칙한 이유는 뭐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중력이 되게 작아. 그래서 모양이 되게 불규칙한 거야.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럼 이 소행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얘네들도 태양 주변 돈다 그랬잖아.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화성과 목성 사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행성. 알겠죠? 뭐 소행성 뭐 번호도 붙이고,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만,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요. 또 어디에도 많으냐 하면 얘들아, 해왕성 뒤쪽을 우리가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거든? 그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곳에도 많아.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분포한다. 자, 그 다음에 소행성하고 비슷한데 외소행성이라는 애가 있죠. 자, 이거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명왕성이라는 애 때문에 생겼어. 플루토. 구명왕성. 그러니까 원래 명왕성이 몇 년 전만 해도 행성이었어. 2000년대, 뭐 1990년대 말 이때는 미국에서 발견한 첫 번째 행성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은 미국인이 발견한 게 아니야. 근데 명왕성만 유일하게 미국인이 발견했어. 근데 명왕성이 얘네들에 비해서 특징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야 명왕성 이 새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얘 이제 행성 아니자. 근데 미국에서 안 된대. 플리즈. 미국인이 발견한 거니까 제발 빼지 말아줘라. 했는데 특징이 너무 다르니까 행성 빼버린 거지. 근데 얘를 행성에서 빼면서 외소행성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 외소행성은 모양은 뭐야? 명왕성 니네 뭐야? 동그래. 그러니까 소행성과 달리 모양은 뭐다? 구의 형태를 띱니다. 구의 형태. 알겠니? 구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외소행성은 마찬가지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라는 곳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 소행성과 외소행성의 가장 큰 차이는 모양. 얘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얘는 모양이 공모양을 띈다. 그지? 그러니까 행성이 아닌 게 외소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그란 모양인데 행성이 아닌 애가 외소행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행성의 정의가 있어.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면서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게 된 거라고. 이제 공전 궤도상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행성이야. 근데 명왕성이라는 놈은 이렇게 보니까 행성처럼 생겨서 이렇게 뭐야? 태양 주변 돌긴 도는데 명왕성 옆에 샤론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가 행성이 얘가 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에 의해서 얘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서로 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행성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차이 모양 구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해성까지 빠르게 얘기하고 한 김에 그리고 쉬도록 합시다. 자 해성
뭐 여러 종류의 혜성이 있어.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태양 주변을 돌긴 돌거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약간 거의 원에 가깝게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혜성은 이렇게 아이고. 혜성은 이렇게 돌아. 굉장히 납작한 궤도를 돕니다. 근데 이 혜성은 얼음으로 이루어지는 핵과 그 주변에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봐. 뭐 혜성의 발원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저 오르트 구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얘들아,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장주기 혜성, 단주기 혜성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유명한 혜성이 하나 있었어. 헨리 혜성이라는 애가 지구 주변을 지나간다고 막 뉴스에 나왔었거든. 근데 얘가 공전 주기가 70 몇 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늙어서 죽기 전에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 이제 너희가 성인이 됐겠지. 너희가 성인이 돼서 한 40년 후에 볼 수 있거든, 너희. 약 40년 정도 지나 볼 수가 있으니까 너희 나이로 대략 한 55세에서 60세 사이가 되겠지. 그때 그거 못 보면 이제 니네는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지. 70 몇 년을. 근데 여기 돌아. 이게 얼음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어. 자, 그런데 태양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퍼져나가고 있어. 태양풍 입자가 이 얼음에 가서 빵 부딪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얼음이 깎여 나가. 얼음이 깎여 나가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꼬리가 생겨. 자, 근데 혜성에서는 요 꼬리가 중요해. 꼬리. 자, 꼬리가 항상 어디로 생겨야 돼? 태양풍 때문에 깎여 나가서 꼬리가 생기는 거니까 꼬리는 항상 태양 반대편으로 생깁니다. 태양 반대편에 생긴다. 자, 그런데 봐봐. 이 혜성이 태양 가까이 왔단 말이야? 가까이 오면 아무래도 태양풍이 더 많이 오는 거야. 더 많이 깎여 나가니까 꼬리가 어떻게 돼? 더 길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항상 태양 반대편으로 생기고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 꼬리는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돼. 자, 그럼 봐봐. 야, 혜성이 여기를 지나갔어. 여기 딱 지나갔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럼 얘가 얼음이 깎여 나갔으니까 그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그 걔네들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어. 맞지? 남아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남아있던 작은 조각들이 지구 대기에 막 타면서 떨어져. 그게 뭐야? 유성우가 되는 거야. 유성우. 막 이렇게 비 내리듯이 쫙 떨어져 내린단 말이야. 그죠? 그 혜성이 지나간 자리를 태양이 지나가면 그 혜성의 잔해들이 지구 대기에 타면서 막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걸 유성우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네 유성은 그래서 이렇게 밝게 빛나면서 떨어지는 거고, 그 유성이 다 타고 남았어. 남은 애가 땅에 떨어지면 그 운석이라 부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혜성에서는 요 꼬리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오. 꼬리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제외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천체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다. 잠깐 쉬었다가 그럼 이제 이 행성 관측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너희 시험 범위 그거 들어간다고 하니까.